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LB 오랜만에 좀 영상을 또 찍어 드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HLB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상, 그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구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 자, 우리가 저항선에선 항상 매수를 보류해야 하고요. 저항선 후에 눌림목 구간에 발생되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죠. 단기적인 지지선 작용했던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인 지지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잘 지지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를 좀 확인해 봤을 때 내려오는 흐름, HLBA 내려오는 이 흐름, 그죠?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좀 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돌려주면서 앞에 구간, 그죠? 매물 소화한 구간을 넘어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제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똑같아요.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성공시켜야 된다. 그쵸? 그렇기 위해서는 HLB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HLB 생명과학의 주가를 올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HLB는 말씀을 몇 번 드리지만 이 굉장히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이 1억 2천만 주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죠? 절대 적은 수량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몇십만 명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매도도 굉장히 약해요. 사실 HLB는 지금 단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단타 물량들을 최대한 떨궈내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7월 2일에 뭐가 있어요? FDA 미팅이 있잖아요. 그죠? FDA 미팅이 7월 2일에 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5월 31일 중국 항서제약의 EIR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올라갔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떤 흐름? 7월 2일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거는 기사도 좀 나왔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볼 건데, FDA 신약 허가 핵심 공문도 공시 의무가 없다. 투자자 혼란 가중. 자, 제가 이거 읽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한 얘기 그대로 나오는 기사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대감. 실제로 HLB 측은 항서제약이 5월 30일에 EIR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밝히면서 HLB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EIR 수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자, 그리고 내용이 나온 게 7월 2일이라고 그 주주방에서 좀 나왔는데, 요게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 7월 2일이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7월 중, 그죠? 7월 중 미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나와있죠.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대감이 결과적으로 HLB 생명과학의 납입일,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 끝나고 실권주가 발생됐을 경우에 만약에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주가가 잘 가야지 사람들 청약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좀 잡아 놓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차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구간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승하고, 제가 단기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항을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저번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부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진입자들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서든 들어가도 된다. 밑에 구간 들어가도 되고, 대신에 이런 구간에서 횡보할 때 들어가자. 지금도 신규 진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구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괜찮다. 근데 이런 구간도 애매하죠. 왜? 앞에 저항선이 있는 구간이니까. 그럼 이거는 신규 진입은 눌림목을 나올 때 진입하는 게 또 맞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지금 봤을,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눌림목. 항상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저항을 돌파한 자리에서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 매수점을 잡아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건 또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흐름에서 정고점 자리에서, 그죠? 정고점 자리에서 거래가 줄어들었죠. 즉 이 구간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물대는 소화가 됐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 이 장기 평선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상승에 강하게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 우리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부분은 다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좀 준비하실 분들은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매수가 괜찮다. 손절라인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은 21선을 5일선이 돌파해놓고 옆으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미팅에 대한 기대감. 5월 31일 이 IR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강력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FDA에 대한 미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팅 결과가 HLB 쪽에서 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얘기해 줄 거라는 기대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갔을 때 적절하게 한번 대응을 좀 하시길 꼭 빌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지금 궁금한 게 HLB가 중간 진행 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조건 결과 나옵니다. 기다리시죠. 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HLB가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HLB 주포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운전이 얼마나 과격한지. 그죠? 변동성이 엄청나요. 또 올라갈 때는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집니다. 이게 바로 HLB 주포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틀리다. 이번에는 너무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근데 여태까지 HLB 5년 동안 달랐던 적이 없어요. 물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죠. 근데 이 결과적으로 승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대응해야지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지. 단기적으로 기대가 너무 높으면은 실망감도 큰 법입니다. 그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천천히 제가 영상을 그래도 일주일에 3-4번은 찍어 드릴 거니까 천천히 HLB 좀 보면서 기다려 봅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 타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 자, JW가 아니죠. HLB 생명과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파동에 한번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 아직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물대가 이 위쪽에 많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물려있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새로 들어왔던 사람이 여기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상은 강하게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HLB 그룹 전체적으로 7월달 그렇죠? 이쯤 기점은 7월달 전후 기점으로 강하게 한 방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얘도 결과적으로 신주가 나오는 구간을 보면은 자, 신주의 상장일을 보면요. 자, 이쪽이죠. 7월 6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8일이면은 자, 그죠. 목요일 상장돼요. 13거래일밖에 안 남았다. 13거래일. 이 13거래일 안쪽으로 주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강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명과학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타는 부분이나 좀 자세하게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타점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HLB 또는 HLB 생명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생명은 사실상 지금 한번 물 한번 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물 탄 다음에 무조건 물 탄 금액은 신주 나오기 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만 잘 모르겠는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또는 HLB 생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인 대응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HLB를 사건 무슨 주식을 사건 내가 시세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HLB를 매수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근거가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나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게 지옥길이든 천국이든
내가 근거가 확실하게 투자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근거에 대한 정확도는 주식을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 이러한 근거로 확신을 가지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주식에 경험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근거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근거일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했다고 해서 100% 맞는 근거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 주식을 많이 경험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확률을 높이는 이러한 역할을 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맞는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률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쪽으로 HLB 또는 HLB 생명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HLB가 관련된 시나리오 옛날부터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내용 자체는 옛날 거 쓰던 거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 이런 최근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급등 시나리오 어디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시나리오 만들어 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 가시고요. 이거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디 있는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거를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을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